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일단 롯데그룹은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에게는 지주사 개편과 경영 정상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오너리스크 해소 이후에 롯데그룹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슈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신동빈 회장의 판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계실 텐데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 김연학 초빙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우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판결 집행유예가 났는데 좀 의혹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대법원이 일단 집행유예를 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 대법원이 2심을 그대로 유지한 거죠. 그렇죠. 예,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었잖아요. 네. 1심에서 이제 실형이 나왔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8개월의 이제 수감생활을 한 다음에 2심에 가가지고는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됐죠. 하나는 뇌물 공여죄하고 그렇죠. 소위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병합해가지고 재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고한 것이 대법원으로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2심 판정이 맞다라고 하면서 확정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중요한 것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최순실 씨가 설립해서 운영하던 K 스포츠재단. 미르 스포츠재단 여기에 70억 원 줬다는 거 이게 뇌물 공여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것이 이제 강요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준 거냐? 예. 그러면 이제 강요죄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2심도 그렇고 1심도 그렇고 다 뇌물죄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1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본 데 비해서 2심에서는 대통령이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수동형 뇌물, 뭐 피해자성 뇌물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집행유예가 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네. 이 양형에 대해서 다투는 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심까지만 예, 하니까요. 2심까지만 하는 거기 예. 때문에 저 양형을 갖고 집행유예 해준 것이 잘못이다. 그런 거는 대법원의 판단 사유가 아예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저것이 강요죄에 만약에 피해자라고 본다면 뇌물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제 신동빈 회장 쪽에서는 기대를 걸고 또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뇌물이 맞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뇌물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대통령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의사 결정의 어떤 자유가 좀 없었다. 제한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2심 쪽에 그 수동형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인정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판결은 그 수동형 뇌물이니 또 내지는 뭐 피해자성 뇌물이 그걸 강조했다기보다는 네. 뇌물은 뇌물이 맞는데 네. 다만 이것이 그 강요죄의 그 어쩔 수 피해자 없었던.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의사결정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걸 그냥 네. 그대로 인정했다. 네, 정도로 봐야 그렇죠. 되겠군요. 예. 뭐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이제 최악의 상황 피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일본법상의 통상의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바로 해임되는 게 그러게요. 일반적이라고 도덕적인 걸 하더라고요.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중요시하니까.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도 만약에 신동빈 회장의 자격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실형이 아니거든요. 그 징역형이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예. 실제로 뭐 감옥 들어가서 실형을 사는 것은 네네. 아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동빈 회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주들이라든지 주요 인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특수한 상황,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재벌들이 이런 K스포츠 재단 같은 데 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네. 일본 이사진들이나 주주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설득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법률적으로 한번 구속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형인 신동주 부회장과 다투었었는데도 아마 일본 주주들은 계속 신동빈 회장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실형을 면함으로 해서
회장 자리에서 다시 뭐 내려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경영권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변 선생님 보시기에도 뭐 일본 내에서 뭐 상법이나 이런 상에서는 해임되거나 이런 건 아닌가 보죠. 네, 뭐 그건 우리하고 이제 일본의 법 체계가 좀 다르고 예. 우리 쪽에서 받은 것이 일본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제 신동빈 회장이 상당히 그 신뢰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일본 내에서요? 설득도 설득도 충분히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바로 그렇게 뭐 이 사이에서 내쳐지는 어떤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네. 사실 롯데그룹이 어제 이제 신동빈 회장의 최종적으로 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가 이 오너 리스크에 좀 시달리는 시간이었는데 일본 롯데그룹 아니 우리 롯데의 어떤 그 계속된 이 순환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난 한 4, 5년 정도에 걸쳐서 롯데그룹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형제난도 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형제의 난. 네. 실제로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10여 년 전부터 사실상 실권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확장적인 경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롯데그룹이 한국 재계 순위 한 10위권이었는데 지금 5위까지. 근데 4위인 LG와 거의 비슷한 자산 규모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동빈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 경영을 하고 M&A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재판에 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형이 이제 도전을 한 거죠. 동생이랑 좀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형제 간에 경영권 분쟁이 생겼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면세점 사업이 탈락하고 받는 과정에서 아마도 지금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이 그래도 뇌물죄 유죄를 인정한 것은 그 면세권 사업을 다시 받기 위해서 뭔가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그런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신동빈 회장 감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또 그러죠. 자기가 아닌데 성주에 있는 롯데골프장을 사드 기지로 부지로 제공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철수하고, 중국에서 큰 네. 손실을 뭐 공개는 안 하지만 10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 있고 그래서 유통망은 중국에서 다 철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아무래도 일본 롯데그룹 자체가 일본에서 일단 기반을 발전한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그 규제 조치로 반일 감정이 싹 트면서 롯데그룹도 이거 일본 회사 아니냐 이런 사실은 뭐 사실 무근인 이야기인데 네. 그런 국민들 감정이 있으면서 롯데그룹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도 생기고 특히 타겟이 된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국 유니클로는 롯데그룹이 상당히 투자할 수 제2주주로 있죠. 지분 참여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대국민 이미지도 나빠지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러네요. 겪었는데 아마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어쨌거나 실형을 면함으로써 그런 어려움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또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롯데가 미뤄뒀던 일들을 이제 해결해야 이제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호텔 롯데 상장 작업입니다. 왜 롯데그룹이 이렇게 호텔 롯데 상장에 공을 들이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일단 롯데는 말이죠. 일본 롯데가 지금 호텔 롯데의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신동민 회장이 이 롯데그룹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죠. 그래서 호텔 롯데를 상장해서 롯데 지주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것과 같이 쌍두 마차를 가지고 어쩌면 롯데그룹을 이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롯데는 지금 유통하고 화학으로 두 개의 쌍두마차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금융계열사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저거를 이제 개편하는 일 네. 이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가 호텔 롯데의 상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어요. 2016년부터도 해왔고 그렇지만은 그 신동빈 회장의 지금 구속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미뤄져 왔던 문제로. 측면이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저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뭐 배당도 많이 한다든지 네. 또 이제 원래 롯데가 배당을 많이 안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다든지 내지는 자사주를 매각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를 지금 4분의 1 정도 매각했는데 그 4분의 1 매각한 거 가지고도 지분이 지금 상당히 올라갔어요. 지금 나타나 있는 걸 보면은 원래 10.5%의 롯데 지주 지분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신동빈 회장이. 근데 11.7%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 이걸 소각하게 되면은 17.34%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익 배당
회장을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지금 의도를 갖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조금 부연 예. 설명을 네. 드릴게요. 예, 네. 교수님. 우리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고 오해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라는 회사가 그렇죠. 예. 한국의 호텔 롯데 지분을 99%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나온 그림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롯데랑 굉장히 서로 순환 출자가 많이 이렇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게 있어요. 그래서 당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항상 순환 출자 고리를 끊으라는 걸 받았고 그래서 2년 전에 롯데가 롯데 지주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랬었죠. 롯데 주력 계열사들을 한국 호텔 롯데 산하에 있던 것들을 롯데 지주로 점점 네네. 옮기는 몰았죠. 작업을 네.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그래서 롯데 지주 산하에도 롯데 그룹 계열사가 반 정도 있고 여전히 호텔 롯데 산하에도 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텔 롯데의 99%를 일본 롯데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는 신동빈 회장인데 문제는 롯데홀딩스의 대주주인 일본 광윤사라고 하는 그렇죠. 회사가 네. 있는데 그 회사의 대주주는 또 신동빈입니다. 네. 지금 경영권 분쟁을 받고 있는 죄송합니다. 신동주. 신동주, 예, 네, 형이 전 부회장. 신동주. 그래서 네. 계속 경영권 분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호텔 롯데의 지분을 99% 가지고 있는 롯데홀딩스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텔 롯데의 지분이 많이 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호텔 롯데의 구주를 팔고 신주를 뭐 한다지 해서 최소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50% 이하로 떨어뜨려야만이 그 신동빈 회장의 지배 체제가 좀 강해집니다. 그리고 일본계 회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해 아닌 오해에서도 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텔 롯데 상장이 일본색을 벗어나고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꼭 절실한 그런 과제이고 이 과제가 달성이 되고 나면은 사실은 롯데는 거의 순환 출자 고리도 풀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동빈 체제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롯데그룹이 아니라 완 롯데로 가기 위한 가장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아무래도 호텔 롯데 상장에 계속 좀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롯데가 지금 한 몇 년 전에 롯데 지배구조를 생각하면 사실 뭐 거미줄을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좀 단순해진 것 같아요. 호텔 사실. 롯데가 상장이 되면 거의 다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상당 부분 회사들 롯데 지주로 롯데 케미칼이 주력 계열사에 하나인데 롯데 그렇죠. 쇼핑이 여전히 순환 출자 고리에 성이 있습니다만은 롯데 지주고 23% 이상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점점점 그 고리를 끊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 뭐 각 계열사들의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도 나타나면서 뭐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게 좀 지속적인 추세적인 흐름인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그 부분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네. 최근에 제가 지난 4, 5년간의 롯데그룹 순환사를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중국에서 굉장히 철수하고 그래 손실이 많고 총수가 감옥을 들락거리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고 아마 오늘 롯데그룹 주가 저는 꽤 오르지 싶습니다. 총수의 리스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신동빈 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형님하고 상당히 이 분쟁을 겪었지만 그룹 전체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하는 건 롯데가 좀 더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불확실성 제거하고 네. 좋은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그 좀 주가가 떨어져서 많이 손실을 본 주주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뭐 제가 볼 때 뭐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 리스크로 말미암아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굉장히 짰었는데 배당도 아까 많이 배당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사주 네. 소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주들 가만히 있어 지분이 늘어나고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그룹 주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어찌됐든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 뭐 신동빈 회장의 네. 최대 수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의도가 뭐냐. 그렇게 짜게 배당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배당도 많이 해주고 자사주도 소각시키고 네. 그런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 수혜자는 신동빈 회장이죠. 네. 물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주주들도 뭐 배당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게 이제 돈을 갖다가 어쨌든 자사주를 소각시킨다 뭐 또 배당을 많이 한다 그러면 돈이 쌓이질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그럼 투자 여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아도 뭐 2020년 아시아 뭐 탑 10 뭐 기업에 오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50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죠. 화학과 유통으로 나눠 가지고 네. 말이죠. 그다음에 미국 루지애나주에도 공장 짓고 또 인도네시아에도 그러니까요. 공장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4조. 자, 그렇게 수많은 돈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롯데의 그 경영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과의 또 이제 지금 뭐
그 분쟁이 생기면서 거기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한 1.8다 그러고 중국에서는 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봤고요. 물론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그래서 롯데그룹이 상당히 그 경영이 좀 부실한 측면이 있어졌단 말이죠. 과거보다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렇게 푸른색으로, 빨간색에서 푸른색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신동빈 회장한테 달린 어떤 그런 과제죠. 네. 만약에 롯데가 계획대로 대규모 투자하고 고용해서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려놓는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재계 5위, 4위를 넘보는 5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하면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일본 사람, 외색 일치 등급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굉장히 명문 대학에서 MBA를 하셨고 미국 내 인맥도 높습니다. 한국 기업인으로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기 의지나 때문에 공장. 굉장히 그런 글로벌 비전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인수합병이라는 이런 미국식 경영 기법이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 공장 짓고 이른바 그린필드 어프로치 해가지고 회사를 빨리 키우기 어렵거든요. M&A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해외 투자 감각 이런 것도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고 롯데그룹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내수 기업이었다. 그래서 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게 뭐냐 이런 뭐 비난도 많이 받았었는데 앞으로 제조업 같은 데도 적극 투자해서 사실을 키울 계획이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조금 내수나 이런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특히 이제 이분이 중요한 것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뭐 재벌 총수 없어도 삼성도 그렇고 실적 좋더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른바 루틴하게 우리가 루틴하게 그냥 일상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할 수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건 역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오너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오너가 감옥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결정하기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오너가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를 누비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실제로 밖에 나와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것이요. 이제 롯데는 그런 짐을 들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경제에 적극적인 투자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연학 교수,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